자, 9월 모의평가와 관련된 두 번째 해설 강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이 시험에서 가장 버거워했을 만한 독서 지문, 자, 이 반자유의지 논증과 관련된 10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 해설을 오늘 좀 해볼 거야. 자, 시험은 지나갔지만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자, 이 문제들의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거 아니야. 자, 너희들의 과정을 복기해보고, 자,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지, 자, 그 미진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지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일 거거든. 자, 그래서 시간을 굳이 들여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내가 6월달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독서 두 세트를 해설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공부했었던 루틴과 좀 다른 방법일 수 있어. 자, 근데 문제 풀이 과정은 하나의 절대적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나는 내가 수업 준비를 하고 또 너희들하고 수업을 하는 나의 방식대로 이 지문을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과정을 거쳐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나는 학생들한테 일단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점검하라고 늘 강조를 해. 자, 문제가 독해라는 과정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거든. 자, 그래서 이 독해 이정표가 되는 문제 점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10번 문제는 윗글을 범위로 해서 설명의 적절성을 부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면 적절한 게 4개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전형적인 내용 일치 문제야. 자, 그러니까 윗글에 나와 있었던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이 선택지들을 처리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 자, 11번 문제를 보면 A와 B라고 하는 부분을 범위로 해서 이해한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을 긍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면 적절한 게 하나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게 4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A와 B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랬으니까 니은을 범위로 해서 이유로서의 적절성을 긍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으니까 적절한 게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게 4개겠지. 자, 니은의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니은의 정보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자, 마지막 13번 문제를 보면, 자, 윗글의 기억을 범위로 해서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했는데,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을 긍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적절한 게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게 4개인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윗글의 기억의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지. 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에 맞춰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지문에 대한 본격적인 독해를 한번 시작해보면,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자,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자,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종교적 인간관이 2개의 관점 중에 하나인가 봐. 자, 근데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물리적인 몸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된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보면 종교적 인간관에서 바라본 그 관점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야. 자, 반면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으니까 두 번째 관점이 제시가 되나 본데, 자, 그 두 번째 관점이 유물론적 인간관인가 봐. 근데 이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인 몸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물리적인 몸 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눈으로 같이 확인했지만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차이나는 지점을 지금 본 거거든. 자, 영혼의 존재 여부. 자, 영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종교적 인간관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유물론적 인간관인데, 자, 그러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영혼이라고 봤었거든. 자,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으니까, 자,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으로 본 거야. 자, 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몸이고, 자, 그러면 그 물리적인 몸인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 결정이다. 이렇게 본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두 관점 중에서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자, 그럼 2개의 관점 중에서 유물론적 인간관을 초점 삼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그것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즉, 자, 같은 말이지. 자, 즉이란 말이 나오면 같은 말이니까 인간에게는,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있다고 해보자. 자, 갑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너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지만, 자,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 이 2개의 인간관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자, 근데 그 중에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한 상태에서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 자, 그럼 이후에 제시될 정보가 이 자유의지가 있을까와 관련된 대답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자, 이후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기껏 우리가 읽었었던 이 정보가 세면, 자, 읽었었던 보람이 별로 없잖아. 자, 그런데 나는 이 정보가 세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라고 조언을 했었고 6월달 모의평가에서도.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자, 물론 뭐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정보의 밀도가 높아서 버거운 정도의 그 정보의 양은 아니지만 자, 일관성을 고려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읽었었던 내용을 선택지를 처리하면서 한번 가볼게. 자, 10번에 1번 선택지를 한번 봐보면 내용 일치 문제니까 자,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명시적으로 문장에 나와 있었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 1번 선택지가 적절한 선택지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2번 선택지를 보면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종교적 인간관은 자, 그 결정의 원천을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자, 영혼이 한다고 봤지만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어. 자,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몸인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으로 본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2번 선택지도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선택지다라고 판단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물리적 실체인 몸도 있지만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도 있다고 봤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3번 선택지도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선택의 원천, 결정의 원천이 영혼이라고 했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리적 실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 자, 이것도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4번 선택지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5번 선택지 보니까 반자유의지 논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와 관련된 정보를 보지 않았으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너희가 눈으로 확인했듯이 1번부터 4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지금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선택지라고 하는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어. 자, 근데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가 아닌 이상 이 문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5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는 자,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자, 10번 문제는 충분히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얻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었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A와 B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니은에 대한 정보를 보지 않았으니까 자, 조금 더 독해를 이어서 한번 봐볼게.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자, 이러한 질문에 관련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겠지. 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대. 자, 그러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 자유의지가 없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반자유의지 논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가는데 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자,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성결정이 되거나 자, 무작위로 일어난다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성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 자, 근데 너희가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지. 임의의 선택은 성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성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 자, 그러면 무작위와 성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거든. 자, 근데 필자가 왜 이렇게 말을 썼냐면 자, 수능의 원칙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의미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무작위란 말을 성결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꿔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역으로도 가능하겠지. 성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작위와 같은 맥락으로 쓰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예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의 의미가 동의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해두지 않으면 선택지의 처리나 내지는 글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꼭 너희가 챙겨야 되는 건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성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자, 이렇게 너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자, 앞으로 선택지를 처리하거나 독해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자, 이런 지점들은 잘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자,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 자, 이러한 전제하에서 자, 성결정이 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자, 자유의지의 논증은 자, 성결정 가정과 무작위의 가정을 모두 고려한대. 자, 이런 전제하에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성결정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성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했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인 성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본 거야. 자, 근데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 자, 성결정이 된다고 가정했던 이 경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대. 자, 가령 예를 들어주는데 자,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결정된 것이라면 자,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끊어보면 성결정이 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본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 부합되는 내용이니까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너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을 두 가지를 했으니까 고려를 두 가지를 했으니까 또 하나가 남았는데 자, 두 번째로
자, 임의의 선택이 이번에는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선결정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 거지. 자, 근데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자, 이 경우에도,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대. 자, 근데 아까 전에 앞에 것은 선결정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 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해가 어렵지 않았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반대 맥락이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조금 더 보니까,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 반자유의지 논증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갑의 뇌에서 그냥 어떤 특정하게 의지를 발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본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반자유의지 논증과 관련해서, 자, 이들의 어떤 논리가 어떤지, 그리고 그 논리상으로 봤을 때, 자, 선결정되었거나 선결정되지 않았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지 없다고 말하는지 그 결론을 얘기한 거거든. 자, 근데 선결정이 되었더라도 내지는 선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와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준 거지. 자, 그런데 자, 10번 문제 5번 선택지를 보면, 자,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여기서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작위잖아. 자, 무작위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아까 전에 서술을 해놨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택지에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듯이 지금 무작위라고 말을 써야 될 것을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바꿔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의관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숙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무작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택지가 되었는데, 우리 아까 지문에서 봤지만, 자,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의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락까지 정리를 했는데, 두 번째 단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10번 문제는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걸 너희가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 A, B,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연결해서 가볼게. 자, 세 번째 단락을 가볼 건데, 그러나 이 논증,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봤었던, 두 번째 단락에서 봤었던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근데 이 논증에 대해서, 자,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랬어.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과 관련된 걸 보여줬고, 자, 근데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비판이 가능하대. 자, 그리고 기억을 봤는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이라고 나왔거든. 자, 그럼 이런 거네. 두 번째 단락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보여주고,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와 관련된 비판을 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거야. 자, 근데 그 비판의 입장에서 따르면, 자,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자, 선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의 결론은, 자, 이 결론이 그거였잖아. 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지. 그 결론은 받아들일 만해. 자, 그럼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결론은, 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 무작위의 가정을 고려했을 때의 결론. 자,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자, 근데 이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네. 자, 비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결정을 가정했을 때 결론. 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 무작위의 가정을 고려했을 때, 자, 그때도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야. 뭐 쉽게 말한다면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다고 본 거지. 자,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도, 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으니까, 자, 그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네 번째 단락부터는, 자, 이 비판의 입장이 초점이 되겠지. 왜냐하면 결론부터 제시해 놓고 그와 관련된 이유를 아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유 서술을 할 거라고. 자, 그 이유를 바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을 거니까, 자, 그럼 네 번째 단락부터는, 자, 그 이유와 관련된 것을 통해, 자, 이것이 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자,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어. 자, 근데 아직까지도 A, B와 니은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자, 조금 더 정보를 연결해서 읽어볼게. 자, 네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 된대. 자, 네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 자,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된대.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자, 내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 자, 그러면 선택의 주체가 나고 자,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자유의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니겠지. 자, 아까 전에 세 번째 문단에서 봤지만 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고 싶은 거거든.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자, 이유는 아래와 같다 했으니까 이유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걸 통해서 자, 비판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자,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한다. 자,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거든. 자, 근데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그 점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너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지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진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자유의지 산물과 관련된 두 가지의 조건을 주고 자, 그것에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꺼냈어. 자, 근데 뒤에 물론 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너희들이 독해할 때 또 거슬렸을 거야. 자, 이 부분을 조금 구별지어서 잘 봤어야 되는데 자,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었던 그 두 가지의 조건과 자, 결부가 된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 자유의지겠지. 자, 근데 그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로의 자유의지가 또 있다는 거지.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자, 이 욕구 충족적인 자유의지를 얘기한다면 자,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 그럼 선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혹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그 자체를 자유의지 산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이 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너희가 눈으로 봤어야 되는 건 선결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한 거야. 자, 근데 그것은 선결정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걸 자유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뒤에 보면 이러한 자유의지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이러한 자유의지겠지. 자, 그럼 B처럼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지와 다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표현했었던 이유 자체는 지금 여기 나오는 선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을 했을 거야. 자, 두 가지의 조건에는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A와 B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냈거든. 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를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자,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원해서 한 그 자체가 A인 거잖아. 자, 그렇다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지. 자, 1번은 제거가 됐고 자, 2번 보니까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근데 B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거잖아. 자, 근데 A도 선결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는 자, B와 다르지만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B에서 말했던 두 가지 조건과 어떤 것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B가 있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것은 선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조건인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 자, 3번 선택지를 보면 자, 어떤 선택이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A의 그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선결정이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자유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부분 자체가 틀린 거지. 있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자, 어떤 선택이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지. 왜냐하면 선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우리가 B에서 말했었던 두 가지의 조건 자, 그 두 가지의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인 선결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과 충돌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B가 자, A와는 다르다라는 말을 썼는 건데 자, 그렇게 다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이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이었거든. 자, 그러니까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B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돼. 근데 5번에 보면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와 B 중에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원해서 했고 자, 그것이 선결정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자유지로 볼 수 있다 했으니까 A는 성립이 가능해. 자, 그리고 B도 자, 원해서 한 건데 그것이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충돌되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B 역시도 가능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거고 자, 둘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지금까지 너희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렇게 지금 4문단까지 우리 정보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 10번 문제, 11번 문제는 자 거기에서 주어진 그 범위에 맞게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너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5문단 하나가 남았는데 자 이 5문단 독해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미 5문단에서 무엇을 다룰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 지금 우리가 4문단에 보면 3문단에서 얘기했던 최종적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자 4문단에는 이유를 통해서 그것이 왜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거든. 자 근데 지금 4문단은 전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자 성결정의 가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만 지금 언급을 했어. 자 그러면 절반이 남았잖아. 자 무작위의 가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된 것은 4문단에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거든. 자 그러면 글의 구조상 글을 두서없이 막 쓰는 게 아닐 거니까 자 5문단에 남아있는 저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하면서 읽으면 글의 독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지. 자 그럼 5문단이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를 보면 자 어떤 선택이 자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가 있다. 자 지금 너희가 확인했지만 무작위와 관련된 가정을 하고 자 그런 무작위를 가정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만으로도 자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너희가 뻔히 예상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자체는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자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 자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사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근데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 이 신경사건이 자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자 선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했어.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한다면 그때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다는데 자 이 가정,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 거지. 자 왜냐하면 이 가정 자체가 선택 시점에서 발생했던 뇌 신경사건으로서의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꾸지 않다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자 이렇게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자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갑은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너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지금 앞에서 말했었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인 거야. 자 이 밑에 것은 첫 번째 조건인 거지. 선택의 주체가 반드시 나여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고 선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지금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뻔한 얘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자유의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보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뻔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 자 그것은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체도 자유의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 그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거든.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했었던 결론, 자 이 비판하는 입장의 결론을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에서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 결론을 재진술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맥락을 너희가 구조를 확인하고 이렇게 읽어냈다면 크게서 이 단락단락에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해서 이 결론을 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렇게 본다면 자유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12번 문제를 보면 자 니은의 이유를 묻는 거야. 자 그럼 니은의 이유는 당연히 자 뭐가 돼야 되냐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자 그게 5번 선택지야.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결론 우리가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말했었던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렇지만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왜 틀렸나 잠깐만 봐보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논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지. 무작위를 가정했을 때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선결정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초점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다루는 초점은 무작위를 초점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 자 4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자 선결정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자 근데 니은처럼 자 무작위 과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가지가 묶여야만이 비판하는 입장을 온전하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결정의 가정과 무작위의 가정을 이렇게 잘못된 인과관계로 설명했던 4번 선택지도 적절한 선택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최종적으로 5번이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네. 자, 마지막 13번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윗글의 기억의 입장, 기억은 비판하는 입장이었잖아. 그럼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일단 선택지를 가만히 봐보면, 자, 선택지에 자, H의 가설, 자, 이것을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 가설이 입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 그리고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겠지만 H의 가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H의 가설 한번 읽어보면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 그것이 있기 전에 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대. 자, 이거는 너희가 낯설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았을 거야.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성결정에 대한 얘기거든. 자, 그럼 이 가설은 성결정과 관련된 가설인 거야. 자, 그럼 H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정이고, 자, 그러면 성결정이 자, 입증이 되냐, 입증되지 않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정보들과 연결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 머릿속에 이 관점을 잘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성결정이 입증이 된다면, 자, 성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거부돼야 된다라고 했어. 자, 근데 성결정, 아까 전에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성결정 과정에서의 결론이 뭐였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 거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자, 2번에 보면 자, H에 가서 이 성결정 가정이 입증이 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너희들이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해 봐. 성결정 과정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 가정 자체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야. 무작위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뭐였냐면 성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였거든. 자, 근데 성결정이 입증이 됐는데 어떻게 성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이 가능하냐는 거야. 이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 무작위 가정은 H의 가설이 만약에 입증이 됐다면 서로 모순되는 말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는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자, 3번에 보면 자, 성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 그럼 무작위란 얘기잖아. 자, 그렇다면 성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아니지. 성결정이 됐을 때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가설, 성결정의 가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성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 무작위의 가정을 고려했을 때 결론. 자, 그것이 뭐였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지. 자, 마지막에 제시했던 것과 가장 직결되는 말인데, 자, 이것이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냐면, 자, 일단은 그런 가정, 무작위의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자체가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어. 자,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택지를 보면 H에 가서 이 성결정이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너희가 봤지만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문단에서도 자, 이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에 관련된 입장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너희가 눈으로 지금 확인했지만 4번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했을 만한 이 인문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해봤어.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수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자, 이 지문을 내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너희들한테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 자, 최소한 지문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자, 너희들이 읽었던 정보들을 어떤 절차와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자, 이런 조언들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과정을 보고, 자,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왔었던 루틴과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이런 어떤 생각들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오늘 이 해설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고전시가와 관련된 해설 강의를 좀 해볼 건데, 자, 규원가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시조 하나가 묶여서 나왔어. 그 중에 마지막 문제가 자, 시험 결과를 보면 오답률이 좀 높았거든. 자, 그와 관련해서 뭐 길게 설명하고 작품 전체를 설명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좀 있었어야 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 일단 고전시가, 그것도 우리가 시가문학이었고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니까, 자, 그와 관련된 해설 강의를 다음 시간에 올려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